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 2톤짜리 외제차를 맨손으로 밀어낸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울 외곽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폭발했고 할아버지는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50년 전 전차 정비사였던 이 할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를 고발한 그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주공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고요함이 깔려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80세의 박윤식, 그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동네 운동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윤식의 손에는 언제나 작은 공구함이 들려 있습니다. 세월에 닳아 손잡이가 반들반들해진 그 공구함 안에는 온갖 종류의 드라이버와 렌치, 펜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50년 전 육군 전차 정비사로 복무할 때부터 함께해온 동반자들이죠. 운동장 한 바퀴를 천천히 돌고 나면 윤식은 벤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아파트 창문들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윤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운동장에서 만난 같은 동네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윤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말수가 적은 그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윤식을 찾고 자전거 체인이 빠지면 윤식을 부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형광등이 깜빡거려도 윤식이 해결해 줍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남은 윤식에게 이 작은 수리들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할아버지, 우리 집 선풍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와 윤식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윤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공구함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 가보자. 아이네 집 선풍기는 모터 부분에 먼지가 쌓여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능숙하게 선풍기를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청소합니다. 50년 전 전차를 수리하던 그 손길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 손은 마법 같아요. 아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윤식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아들 창민이 어릴 때도 이렇게 아빠를 바라보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눈빛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창민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아내 장례식장에서 잠깐 얼굴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도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검정 양복을 입고 어머니의 관 앞에 서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시겠어요. 가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창민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식은 이미 충분히 밖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장을 돌고 마을 사람들의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저녁이면 혼자 집에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는 일상이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식은 평소처럼 아파트 상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계산하려는데 사장이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윤식 씨, 우리 집 냉장고 고쳐주신 건 언제 보답할까요? 오늘 라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윤식은 사양하지만 결국 사장의 고집에 못 이겨 고마움을 받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이런 따뜻함이 윤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식은 아파트 입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인도 한복판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말이죠. 윤식은 잠시 그 차를 바라봅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어둡니다. 아마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내일이면 없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식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낼 첫 번째 신호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검은색 외제차가 여전히 인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윤식은 차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차에는 흠집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최신형 모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분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곳이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목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식은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저 차 때문에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돌아서 가야겠어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몇 분 뒤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그 차를 피해 차도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위험해요. 윤식이 급히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차도로 내려간 아이들은 지나가는 차들 사이로 위험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가거라. 윤식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로 올려보낸 후 다시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윤식은 작은 나무 판자를 꺼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주차하지 마시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식은 그 팻말을 차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이해하고 다른 곳에 주차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식이 산책을 나갔을 때 그 팻말은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외제차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도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나가던 주민이 혀를 찼습니다. 윤식은 말없이 찢어진 팻말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식이 집 앞에서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그 외제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윤식을 흘끗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늙은이. 남자가 윤식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차 건드린 게 당신이죠? 인도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워요. 윤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내 땅이에요. 아니, 곧 내 땅이 될 곳이고요. 함부로 건드리면 명예훼손이야, 알아요? 땅이 누구 것이든 사람 다니는 길은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요즘 시대에 맞춰 사세요. 할아버지.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위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윤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년 전 전차 정비사로 복무할 때 길러진 근육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윤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입주민 대표님과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인도 불법 주차 문제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는 입주민 대표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해결이요?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그 차주분이 우리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중요한 분이세요.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식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불법 주차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식은 작은 메모지에 다시 한번 정중한 글을 썼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윤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놀이터는 아이들의 천국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웃음소리가 어딘지 어수선했습니다. 윤식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놀이터 바로 앞 인도에 그 검은색 외제차가 또다시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차를 피해 좁은 공간으로 몸을 비비며 놀이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차구나. 윤식은 한숨을 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육군 전차 정비사로 복무할 때 입었던 그 군복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윤식은 그 군복을 조심스럽게 입어봤습니다. 예전보다 헐렁해졌지만 어깨와 가슴팍은 여전히 꽉 찼습니다. 50년간 쌓인 근육과 경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에서 견고한 운동화를 꺼내 신고 작업용 장갑을 끼웠습니다.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처럼 차분하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윤식은 놀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외제차를 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윤식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 선풍기를 고쳐준 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 때문에 우리가 놀기 어려워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니 윤식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차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윤식은 차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색칠이 번들번들하게 빛나는 외제차, 그 안에는 고급 가죽 시트와 최신 기술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차 뒤쪽으로 돌아간 윤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년 전 전차 정비소에서
고장난 전차를 움직여야 했던 그때처럼 온몸에 힘을 모았습니다. 손바닥을 차 뒤쪽에 대고 윤식은 조금씩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차를 다루던 시절의 기계적 감각이 손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윤식이 온 힘을 다해 밀기 시작하자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지만 윤식의 힘은 그것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는 인도를 벗어나 도로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은 숨이 거칠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차를 밀어냈습니다. 저기 봐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윤식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차는 완전히 도로 한가운데로 밀려났습니다. 윤식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도는 다시 깨끗하게 비워졌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맨손으로 외제차를 밀어내는 충격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입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은 그 젊은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내 차를 건드렸어? 남자는 윤식을 보고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했죠? 이거 완전히 손괴야. 명백한 기물파손이라고요. 윤식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 다니는 길입니다. 당신 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완전히 법적 조치감이에요. 당신 이제 끝났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식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그가 너무 과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윤식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너희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겠구나. 하지만 윤식도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분노한 표정과 협박 같은 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어떤 위협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윤식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윤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박윤식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맘카페 운영자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윤식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께서 차를 밀어내신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대요. 그 영상이 지금 맘카페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어요. 영상이요? 네, 80세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외제차를 밀어내는 영상이요. 지금 조회수가 몇만 명을 넘었어요. 윤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식이 평소처럼 운동장으로 나가자 여러 주민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듯이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식 씨, 인터넷에 나왔다면서요?
정말 차를 혼자서 밀어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라움이었습니다. 80세 노인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윤식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윤식 씨시죠? 기물파손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경찰서에 도착한 윤식은 조사실에서 젊은 경찰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 정장 남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식 씨, 지난 일요일에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검정 정장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불법 주차라니요.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 뿐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제 차에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차체에 기스가 생겼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식은 그 말을 들으며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조심스럽게 차를 밀었는데 기스가 생겼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경찰관이 윤식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했습니다.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도 지나다니기 어려웠고요. 여러 번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계속 그곳에 주차하시더라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 김민수입니다. 혹시 박윤식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예전에 37기 전차 정비단에서 근무하셨죠? 제 아버지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윤식을 반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윤식 상사가 정말 실력이 뛰어났다고요. 고장난 전차를 마법처럼 고쳐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식은 그 말을 들으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전차 정비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기자님, 지금은 조사 중인데요. 검정 정장 남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김민수 기자는 윤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이번 일도 마을을 위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차를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건 아니죠. 검정 정장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다뤄도 될까요? 진짜 이야기니까요. 김민수 기자가 윤식에게 물었습니다. 윤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장하지는 마세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윤식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80세 전직 전차 정비사 마을 안전위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윤식이 오랫동안 마을에서 해온 봉사활동과 이번 일의 전말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식을 선 넘는 노인, 자해 유도형 괴짜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가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윤식의 행동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여론이 양분되고 새로운 인물인 기자가
등장하여 이야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식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나간 운동장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차를 혼자 밀어내신 분 맞으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윤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뉴스에 윤식의 얼굴이 나온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맨손으로 외제차를 밀어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윤식의 행동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웅적 행동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온라인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윤식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노인들 수준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영웅인 줄 아는 거죠.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네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선 넘는 노인의 사례입니다. 윤식은 그런 영상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마을을 위해 한 일이 이렇게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정정장 남자가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윤식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박윤식 씨의 정신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대표의 말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윤식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주민들조차 이제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식 씨, 요즘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나마 김할머니만이 윤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갈 일이겠죠. 윤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과 의사 소견서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윤식을 직접 진료한 적도 없는 의사가 영상만 보고 작성한 소견서였습니다. 환자는 충동 조절 장애와 현실 인식 능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소견서가 공개되자 윤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보일러 고장 났는데 다른 사람 불러도 될까요? 예전에는 윤식을 찾던 주민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식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휴대폰을 들이대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뜻밖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전입고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던 그 검정 정장 남자가 바로 재건축 시행사의 실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창민. 윤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민이라고? 설마. 윤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확인하니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과 대립하고 있던 그 젊은 남자가 바로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민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윤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윤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창민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나 이번에 귀국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연락할게요. 마이너스 창민. 그때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성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윤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민아,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사는 건 옳지 않아. 그 순간 윤식은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직접 만나야겠다고.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감정의 벽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윤식은 아들 창민이 보낸 옛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창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지켜보던 아이, 언젠가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던 그 순수한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윤식은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시절, 윤식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정작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창민이 사춘기를 거치며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도, 대학 졸업 후 해외로 떠났던 것도 모두 그때의 상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김민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윤식은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난 김민수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불법 주차 문제가 아니라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전차 정비사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방송이요? 네,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마을에서 해오신 일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윤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비난과 오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봅니다. 방송에 나가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어야죠. 김민수 기자는 윤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윤식 상사는 전장에서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윤식은 기자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윤식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 공터에서 주민들을 초청해 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간담회 날짜를 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참석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당일 공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윤식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윤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마을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박윤식입니다. 윤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육군 전차 정비사로 복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윤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고장난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전차를 고쳤습니다. 윤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장난 보일러, 새는 수도관, 멈춘 선풍기들을 고치는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차를 함부로 건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보니 검정 정장을 입은 창민이 서 있었습니다. 윤식은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시행사 실장이군요. 주민 중 한 명이 창민을 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윤식과 창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쌓인 시간의 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창민아. 윤식이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민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자리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창민의 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윤식은 아들의 눈에서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창민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아. 윤식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내가 어릴 때 아빠에게 배운 것이 이런 것은 아니었잖니? 창민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민들도 숨을 죽이며 이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창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식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되찾고 마을의 평화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공개 간담회 이후 며칠간 윤식은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창민과의 만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아들과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민수 기자가 준비한 방송 프로그램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촬영진이 윤식을 격려했습니다. 윤식은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윤식입니다. 윤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차 정비사로 복무했던 경험, 전쟁터에서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장난 전차를 수리했던 일들, 그리고 우호 마을에 와서 10년간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수리라는 것은 단순히 고장난 것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윤식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윤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한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식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민이 다니는 재건축 시행사에서 주차장 개선안을 아파트 주민회의에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마도 여론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온라인에서 난리잖아요. 다른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윤식은 그 소식을 들으며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며칠 후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식도 참석했습니다. 창민이 직접 나와서 개선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인도와 놀이터 주변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창민의 발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주민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윤식은 창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창민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창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좋은 제안이었다. 주민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고 윤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창민은 여전히 딱딱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창민아,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도 업무인가? 윤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너도 연락하지 않았잖니. 저는 아버지가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창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기라니 그런 적 없다. 다만 내가 성공하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성공요? 이런 식으로요? 창민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게 성공인가요? 윤식은 아들의 말에서 고민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창민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요? 이미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 창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윤식의 말에 창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회사 일도 있고 이미 진행된 일들도 있고 천천히 하면 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의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창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고장난 것은 누구든 고칠 수 있어. 의지만 있다면 말이야. 윤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간 멀어져 있었던 부자 사이에 조금씩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창민은 회사로 돌아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파트 단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민이 제안한 주차장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인도는 넓어졌고 놀이터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윤식은 여전히 매일 아침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우리 집 형광등이 또 깜빡거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다시 윤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구함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식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창민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창민아, 들어와. 창민은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꾸러미 안에는 좋은 공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식은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회사 일은 괜찮니? 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윤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왜?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하는 일은 진짜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창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작은 전기 수리 업체를 차리려고 해요. 아버지께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요. 윤식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아버지, 혹시 처음에는 저랑 같이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기꺼이 도와주마. 며칠 후 윤식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정에서 전기시설 점검과 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시는 거예요? 창민이 물었습니다. 응, 나이 든 사람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배우고 싶어요. 윤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윤식을 찾아왔습니다. 윤식 씨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이들까지 나서서 윤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창민이가 남아서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윤식이 아들을 소개하자 주민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아들분이셨구나. 아버지 닮아서 실력이 좋으시겠네요. 창민은 어색해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하는 날 윤식은 오래된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50년간 함께해온 그 공구함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창민이 남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것,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것까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가치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윤식은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골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윤식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고장난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창민이 아버지가 남긴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주민들의 격려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점점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민 씨, 정말 아버지 닮으셨네요. 마음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요. 주민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창민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민은 아버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5집의 수리를 마쳤어요. 아직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윤식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민아, 너무 애쓰지 마라. 천천히 하면 된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부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식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들이 아들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정비소는 끝났지만 새로운 정비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소에서는 고장난 기계들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